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비해요생과 심영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가슴 보형물 선택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가슴 확대 수술에 이제 사용하는 가슴 보형물 선택에 관한 것이고요. 그림은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라는 장 레옹 제롬의 작품에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죠. 3세대와 6세대 보형물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근막밑이나 이중평면 쓰는 것,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형물의 발달이 아마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가슴 확대 수술의 용도는요, 굉장히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결론은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크기나 모양, 대칭, 처짐을 교정해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 화면에 한쪽은 수술 전이고 반대쪽은 수술 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은 이제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또 다른 환자인데요. 크기가 이제 주로 확대되는, 근데 크기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모양도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인데요. 원래 출산 후에 가슴이 아주 작아진 다음에 다시 그 확대 수술을 통해서 형태와 크기를 복원하는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좀 다른 것인데 처진 가슴을 교정해서 형태를 갖다 개선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몸매가 개선되고 젊어지는 효과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환자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자존감이나 성취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는 부가적인 효과가 더 큰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보형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보형물의 회사, 크기, 폭과 높이, 형태, 보형물의 표면 처리 방식 등등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끝까지 고민하는 것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물어보죠. 크기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물어보면은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나는 풀C를 하겠습니다. 혹은 요런 물방울 형태의 모양을 갖고 싶습니다. 위쪽이 튀어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면 나머지 반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몸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을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호하더라도 크기는 크게 하고 싶은데 티는 안 났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지만 크기는 컸으면 좋겠고 상체가 비만하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라도 표현을 좀 더 많은 말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근접해서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컵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컵이 B컵이다, C컵이다, B와 C의 중간, 풀 B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진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크기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구체적인 얘기가 되고요. 근데 브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수술 후에 이 브라에 맞는 컵이 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3D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술 전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비교적 아주 객관적인 그런 결과에 근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사이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실리콘 덩어리들을 브라 안에 넣어서 실제 볼륨감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또 이거는 좀 약간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척추 마취라고 해가지고요. 이 머리 아래쪽만 마취가 되니까 이제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 수술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한 상태에서 환자를 이렇게 일으켜서 앉힙니다. 앉힌 다음에 앞에 거울을 놓고 이 크기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었어요. 지금은 잘 하지 않는 방법인데, 수술 받는 환자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정에서 이런 걸 물어본 것 자체가 좀 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그래서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다. 하여튼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걸 보면 크기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표인데요. 그 실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컵이 써 있고요. 뭐 A컵, B컵, C컵, D컵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정도 컵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남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같은지 볼 수 있는 또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보형물은 모든 보형물 회사에서 만드는 보형물은요,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크기에서도 폭과 높이가 다른 종류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원하면은 그 정확한 어떤 폭과 높이를 가진 것을 이 사람에게 사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모티바라는 회사이고 이건 멘토라는 회사인데 실제로 그 어떤 보형물 회사가 더 모양이 예쁘다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요, 보형물의 형태는 그 수술하는 의사가 폭과 높이를 다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티바와 멘토라는 회사의 예를 들어서 300cc 정도의 보형물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 300cc라는 보형물이 모티바라는 회사는 폭이 11.5cm, 높이가 3.9cm거든요. 그럼 멘토는 같은 300은 없고 이제 295가 있어요. 295일 때 폭이 11.5로 같고 높이가 44.0, 1mm 차이 나죠. 그래서 보형물의 형태는 같은 크기일 때 비슷한 높이의 보형물 중간 높이를 쓴다고 했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높이가 높은 보형물은 사실 잘 쓰지 않거든요. 대부분 중간 높이를 쓰고 높이가 낮거나 높이가 아주 높은 보형물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높이가 높은 보형물일 경우는 차이가 좀 납니다. 높이가 높은 보형물을 썼을 때예요. 한 400cc 정도 쓴다고 했을 때 모티바에 비해서 멘토 보형물이 훨씬 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좁고 앞으로 돌출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수술한 집도 의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의를 잘 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보형물이 더 촉감이 좋다라고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것도 사실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각 보형물 회사의 보형물들은 이렇게 공기 중에서 만져보면 촉감이 틀려요. 그런데 몸 안에 넣었을 경우에는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은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촉감을 봐왔잖아요. 수술 후의 촉감을. 그런데 수술 후에 이 이제 환자분의 가슴을 촉감을 촉지해 본 다음에 이 보형물의 제조회사를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가 맞히지 못한다는 거는 환자분들은 감별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조회사별 촉감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3세대와 6세대 보형물도 바깥에서 만졌을 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몸 안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5세대 물방울이나 4세대 텍스처는 실제로 바깥에서도 몸 안에서도 촉감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지금 현재는 뭐 없어졌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만 식염수 보형물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하고 리플링이 심한 보형물이었다. 그 다음에 보형물을 이제 뭐 근육 위쪽에 넣든지 뭐 근육의 아래쪽에 넣든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촉감 차이도 되게 미미하다. 그래서 촉감은 크게 뭐 보형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도 그 환자분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환자분은요, 특히 출산이나 체중 감소로 인해서 가슴이 많이 없어지신 분들은 위쪽이 납작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슴 위쪽을 이렇게 돌출되게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자들은 이 위가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집도 의사에게 여기 위를 좀 나오게 해달라,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보형물이 물방울 보형물이라는 게 아예 있어서 이 위를 이렇게 약간 납작하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형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금지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그냥 수술하는 테크닉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위쪽을 약간 돌출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를 약간 나오게, 여기가 꺼져 있었거든요, 출산 후에. 그래서 나오게 해서 위에가 약간 볼록하게 나오게 만들어준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이 환자는 오히려 이 위가 약간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되고 싶다, 여기 나온 거 싫다고 해서 약간 들어간 형태를 만들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는 물방울 보형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3세대나 6세대 보형물을 사용해서 수술적인 테크닉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방울 보형물이 없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방울 보형물이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요즘 6세대 보형물 같은 경우는 누우면 원형이고 쓰면 물방울 형태로 형태가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물방울 보형물은 텍스처 보형물이잖아요. 이 텍스처 보형물은 그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이제 금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방울 보형물은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요즘도 물방울 보형물 사용하는 병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금지되어 있어요. 이 4세대, 5세대 보형물이 이제 사용이 금지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림프종이라는 건데요. 이 림프종의 발생 빈도가 이 텍스처 보형물의 많게는 2,000명 중에 1명 되게 높은 발생률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 금지된 건데, 이제 보통 초음파상에 이 염증이 생기면은 장액종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액종을 갖다 예전에 텍스처 보형물로 수술하신 분들은 반드시 매년 초음파 검진을 하셔야 돼요. 이 텍스처 표면에 이제 그 세균 막이 붙어서 이게 염증을 유발시켜서 만성 염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액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액종은 이 보형물과 그 유선 조직 사이에 이렇게 그 액체가 고이는 거거든요. 액체가 그냥 고이는 일은 없어요. 염증이 생겼다는 증거로 액체가 고이는 거고, 그걸 장액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장액종이 생긴 사람의 약 10%에서 림프종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셨던 경우, 지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초음파 검진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 보형물의 변천사를 한번 볼게요. 이 1960년부터 생겨서 지금 1세대부터 6세대까지 이제 발전이 되어 왔고요. 마치 휴대폰처럼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 거보다 단점이 개선되고 더 좋아지고, 대부분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쪽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좋아지고 있다. 3세대 보형물은 좀 옛날에 만든 건데 지금도 이 염증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세대 보형물은 이제 신형 스무드라고 해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4세대, 5세대 보형물은 지금 현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보형물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면 3세대와 6세대 보형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3세대를 사용할 것인가 6세대를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겠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조사는 3세대는 이제 멘토 보형물이고 6세대는 이제 주로 모티바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죠. 이 멘토와 모티바 보형물을 비교를 하는 이유는요, 이 두 회사만 통계치가 있어요. 이 모티바 같은 경우는 약 12년 동안 70만 명의 통계 결과가 있거든요. 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멘토도 수십 년간 수십만 명의 통계 결과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 파열률 같은 걸 보면은요, 약 10% 정도의 파열률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모티바는 1% 미만입니다. 이 부작용 발생률도 평균 약 10%를 보이고요. 부작용 발생률, 주로 이제 구축 발생률 같은 경우에 0.7%를 보입니다. 신형 6세대. 그래서 재수술하게 되는
것이 보통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10%에서 재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1%도 훨씬 작습니다. 평균 수명인 경우도요. 3세대는 10년에서 20년 사이다. 그런데 신형 6세대는 2배 이상 긴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통계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는 이 보형물의 표면 거칠기 차이가 이제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이처지 2021년 걸 보면은요. 지금 이런 보형물 간의 격차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 보형물 내부의 충전율, 뭐 실리콘을 더 많이 충전시키느냐, 그 다음에 젤의 종류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보형물의 표면 구조, 그러니까 표면의 거칠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격차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논문입니다. 표면의 평균 거칠기가 4마이크론에 근접해야지 염증과 이물 반응이 없었던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 표면의 평균 거칠기가 이 6세대 신형 보형물이 3.2 정도를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 3세대 그 구형 보형물은 0.27. 이 표면 거칠기가 너무 매끈해도 안 되고, 너무 거칠기가 심하면은 염증을 일으키고, 평균 거칠기가 3에서 4마이크론 정도를 나타내는 이 정도의 미세한 거칠기가 있어야 부작용 발생률이 적었다.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스무드 보형물 중에서도 이 신형 6세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또 신형 6세대 보형물은요, 내부에 그 마이크로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마이크로칩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마이크로칩으로 이렇게 그 리더기를 읽어가지고 이 보형물의 그 시리얼 넘버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장내에는 뭐 압력, 온도,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그 방사능 노출량 등도 다 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말이 있었죠. MRI 찍을 때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MRI 찍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형물을 갖다가 어떤 절개선을 통해서 어떤 층에다가 삽입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갖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6세대 신형 보형물을 근막 밑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근 이제 가장 추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근육을 커버시키고, 뭐 너무 얇은 부분엔 지방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졌기 때문에 이 근막 밑층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신 그 업데이트를 보면은 이제 뭐 이상적 보형물을 이상적인 공간에 사용한다. 무균 수술을 위해서 이제 펀넬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최소화시켰다. 그 다음에 조직 손상이나 출혈이 없어지니까 피통이 없어졌다. 그래서 회복 기간이 이틀이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눈, 코 수술이나 가슴 수술을 한 다음에 보면은 가슴 수술한 환자가 가장 빨리 출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회복 기간은 뭐 당일 퇴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날도 대부분의 활동이 다 가능하고, 뭐 이틀 후에 샤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주 지나면은 상체 근육 운동이 가능하다. 하체는 사실 가슴 수술하고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회복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3D 체형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3D 체형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가슴 확대 수술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마치 저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길을 알죠. 어디까지 가는 목적지를 알고 있지만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약간 이게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을 컴퓨터가 분석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환자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없으면은 가끔 이게 고장 날 때가 있거든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은
이 상담을 하니까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제 환자를 3D 촬영을 한 다음에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뭐 가슴 폭과 밑선과 밑선의 위치, 돌출 정도, 볼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가슴 폭이 제일 중요해요. 가슴 폭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슴의 고유의 폭이 있는데요. 이 폭은 일단 딱 고정이 되고요. 이 폭에 맞춰서 다른 모든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폭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하면 높이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슴이 거의 없고 폭이 좁고 가슴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환자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 배하고 그 가슴의 높이가 거의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옷을 입었을 때 약간 남성적인 모습으로 아마 나오게 되실 거예요. 분석한 랜드마크를 쭉 찍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두의 높이가 한국인의 평균 그 쇄골 중앙점에서 유두까지 높이가 보통 19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17이죠. 그러면 약간 가슴이 약간 위에 이제 높여 있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슴 폭이 되게 좁아요. 이 가슴 폭이 되게 좁은 환자죠. 몸통이 되게 가느다란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폭이 약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보형물의 폭이 10일보다 작은 걸 넣어야 되는 거죠. 또 보면은 좌우에 그 유두의 높이가 달라요. 약 5mm 정도 왼쪽이 더 높이 있죠. 그 다음에 가슴 갈비뼈가요. 왼쪽이 더 훨씬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슴의 볼륨은요, 15g 정도를 양쪽에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없는 거예요, 가슴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쪽에 갈비뼈가 돌출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왼쪽 가슴이 약 26g이 더 크게 분석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가슴폭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슴폭보다 작은 보형물을 썼을 경우, 딱 맞는 가슴폭의 보형물을 썼을 경우, 가슴폭이 더 큰 보형물을 썼을 경우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보시면 보기에도 폭이 작은 걸 쓰니까 가운데가 많이 벌어지고 모양이 좋지가 않죠. 적절한 보형물의 폭을 쓰는 것이 딱 꽉 찬 느낌이 되고 적절한 크기로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폭을 쓰게 되면은요, 가운데가 붓게 돼요. 그러고 옆으로도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좀 더 보면은 이 폭에 맞지 않는 보형물을 썼을 경우, 폭이 맞는 보형물을 썼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폭이 맞지 않으면 가운데가 많이 벌어지고 보기가 좋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폭보다 넓은 보형물은요, 여기 실제 들어가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딱 맞는 보형물을 쓰는 것이 이상적이 될 거고, 폭보다 좁은 걸 쓰게 되면 이렇게 띄엄띄엄 가운데가 벌어진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가슴이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적절한 높이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아래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보형물의 폭을 좀 다르게 써야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표입니다. 이렇게 가슴이 한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폭을 쓰면 위에가 많이 비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폭일 경우에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중간 정도의 높이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중간 높이가 대부분 약 3:1 정도의 높이, 폭에 비해서 3:1 정도의 높이를 쓰는 게 중간 높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높이 이렇게 돌출된 높이를 갖다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환자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거를 보는 그런 걸 보여드리기 전에 질문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두님 감사합니다. 성형한 가슴의 경우 그 가슴의 봉긋한 부분은 말캉한 촉감이지만 뒤쪽 보형물이 들어간 부분은 단단하고 묵직하게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형물이 기술적으로 개선돼. 그렇습니다. 보형물은요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안전한 쪽,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쪽뿐만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쪽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무게가 더 가벼운 쪽으로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보형물 자체의 촉감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실제 분석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환자분들이에요. 네, 24세 여자이시고요. 키가 160에 48kg, BMI가 18, 마른 편이시죠. 크기는 B컵 정도를 갖고 싶다고 하셨고요. 밑선 절개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아마 밑선 절개로 하고 싶다고, 미혼 여성이신데 밑선 절개로 하고 싶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 이제 외국에 사신, 외국 거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주변에 본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밑선으로 이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이고, 수술 후에 이제 특이사항이 있다면 2주 후에 출국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2주 이내에 모든 과정이 끝나고 안전하게 출국을 한 것이 아주 큰 목표였던 이제 그런 환자분이었고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좀 마른 체형이고 가운데가 벌어져 있고 뼈가 보이고 약간 그런 식이었죠. 분석 결과는 이렇게 16, 17이면 약간 가슴이 약간 위쪽에 붙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슴 폭은 적절한 폭이었습니다. 몸통은 뭐 아주 가늘거나 그런 쪽은 아니었고요. 분석을 해봤더니 양쪽의 볼륨이 한쪽은 30g, 반대쪽은 40g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좌우의 크기 차이는 약 그 왼쪽의 갈비뼈 돌출 때문에 실질적인 크기 차이는 30g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어요. 시뮬레이션을 좌우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고, 285, 265의 크기로 우측이 285, 좌측이 265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거보다 50g 작게, 이것보다 50g 더 크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뮬레이션의 정면과 측면을 보면서 환자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요 정도 크기가 어떠신가요? 요거보다 한번 큰 사이즈로 볼까요? 요거보다 좀 작게 해서 볼까요? 해서 이렇게 본 다음에 환자분이 이 크기가 자기가 보기에는 원했던 크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 크기로 이제 수술 갖다가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실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가 출국을 2주 후 있다 하셨기 때문에 2주 정도 됐을 때 본 수술 전후 사진이 되겠고요. 285, 265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측면 사진이고요. 환자분은 되게 만족한 상태로 수술 결과에 만족하셨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출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환자 보겠습니다. 2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162cm 키에 52kg, 그 다음에 BMI는 19.8 정상 범위이셨고요. 크기는 크게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가슴 확대 수술 하시는 분들은 모두 크기 갖다 크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크기를 A컵과 B컵의 중간 정도, 남들이 봤을 때 수술한지 잘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특이사항은 가슴 아래쪽에 이런 그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전에 그 부유두라고 하죠. 유두가 여기 있는 걸 아마 떼낸 흉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유두까지의 거리는 18cm로 정상적인 것이고, 폭은 약간 이제 다른 분에 비해서 가슴폭은 약간 넓은 편에 속했다고 할 수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가슴의 크기가 100g, 147g 이렇게 갖고 있었고요. 하지만 양쪽의 그 골격을 여기에 넣어서 환산을 해본 결과
좌우의 크기 차이는 약 19g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밑선이 왼쪽 밑선이 좀 약간 더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어 있었어요.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양쪽에 같은 크기를 넣어서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을 때 환자분은 그 약 280g의 보형물이 들어간 상태 시뮬레이션을 너무 크다, 이런 크기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230g 정도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수술 전에 합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좌우의 크기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로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좌우의 크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양쪽에 230g의 보형물을 사용해서 A컵과 B컵의 중간 정도 크기로 하였고요. 이렇게 보형물을 넣었더니 이 밑에 있던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위치로 딱 들어가서 오히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측면 사진이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수술 결과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예, 반측면 사진입니다. A컵과 B컵의 중간 정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다음 환자분은요, 5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162에 49, BMI가 18.7 정상 범위셨죠. 약간 마르고 폭이 좁은 체형이었습니다. 출산을 2번 하셨고요. 원하는 크기는 C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여기에 이제 부유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갖고 있죠. 이 부유방은요, 그 환자분들 중에 가슴확대 수술할 때 저 부유방을 없애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이 부유방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환자분이 보통 이 부유방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되게 수영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민소매를 입고 요가복 같은 거 입는, 체육복 같은 거 많이 입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렇게 민소매를 이렇게 입었을 때 이 부분이 딱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록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이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되게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부유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저에게 선생님, 제가 이 부유방을 쏙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사실상 부유방을 수술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유방이라는 거는요,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본인의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만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부유방을 수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 수술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부유방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고 실제로 좀 볼록 튀어나와서 저희가 봤을 때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또 그 겨드랑이로 그 수술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수술할 때 이 부유방을 같이 이렇게 겨드랑 절개선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또 제거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20년 전에 이분은 그 지방 이식 수술을 한번 하셨었어요. 근데 지방 이식 수술을 이제 20년 전에 하셨는데 그때 수술 후에는 뭐 약간 볼륨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는 봤더니 뭐 크게 효과가 없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지방 이식했던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좀 커진 것 같았는데 한 1년 지났더니 다 없어졌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그 이전에 그 지방 이식한 부분 한번 봐달라고 하셔서 이게 수술하면서 저희가 소개를 지켜보았던 환자입니다. 이제 그 요쪽에 그 부유방이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디자인을 해서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처진 가슴을 이제 그 교정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출산 2번 한다면 이제 위쪽이 꺼지고 밑으로 이제 처진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진 가슴을 갖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지, 그냥 보형물만으로 처짐이 교정될지를 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만세를 해봅니다. 만세를 했을 때 이 밑에 이 진한 주름이 지금 이분은 사라졌죠. 이렇게 사라지면은요, 보형물만으로 처짐이 교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보형물로 처짐이 교정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환자이고요. 분석을 보겠습니다. 분석은 19.4니까 이제 정상 위치에 있는 거고요. 그 유두에서 가슴 밑선까지는 뭐 충분한 거리는 아니었지만 정상 범위가 됐고, 폭은 좁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크기는 160g, 160에서 한 170g 정도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의 볼륨 차이는 그 좌우의 갈비뼈를 환산했을 때 큰 차이가 약 10g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10g 정도 차이가 나면 저희가 그냥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보형물이 한 사이즈가 커질 때 보통 20에서 30g이 커지거든요. 따라서 10g 정도의 그 차이는 맞추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뭐 물론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좌우로 맞추겠다라고 하면 이건 뭐 지방이식 정도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0g 정도는 사실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미미한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275를 목표로 해서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해보는 거죠. 해봤을 때 환자분이 약 270g 정도가 들어갔을 때 가장 적절한 본인이 원하는 C컵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합의를 해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제 수술하고 1년 후의 모습이고요. 처짐을 교정하고 위쪽의 볼륨감도 충분히 나오게 하고 C컵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여기 액세서리 유방, 여기 이렇게 부유방 나온 것도 이렇게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과 부유방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던, 겨드랑이로 시행했던 거고, 위쪽에 납작한 부분도 튀어나오게 돌출시켜주고 밑에 처짐도 교정이 되었던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술 결과에 그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환자분이시고요. 다음 환자분은 이제 3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163에 55kg, 그리고 BMI가 20 정도, 살집이 약간 있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컵 정도를 원하셨고요. 부유방 수술을 해도 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본인이 부유방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물어보실 정도면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환자분이고, 스포츠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았던, 뭐 되게 운동을 엄청 심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약간 처진 가슴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결혼 계획이 이제 있으시다라고 또 얘기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약간 처진 가슴 교정하기를 원했고 위에가 납작해졌고 밑에 처진 것도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역시 이렇게 핸드업 만세 했을 때 밑에 밑주름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 정도 처짐은 보형물로 충분히 교정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환자분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170g 정도 양치에 갖고 계셨고요. 폭은 약간 넓은 편에 속했죠. 그리고 좌우의 유두 높이 차가 7mm 정도, 왼쪽 유두가 높았어요. 그리고 좌우에 이제 가슴 크기는 큰 차이 없었고 왼쪽에 갈비뼈 돌출은 약간 있어서 약간의 비대칭이 있었던 환자인데, 저희가 320g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본 결과가 가장 환자분이 만족스럽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크기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해서 보았고요.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위쪽에 납작하게 꺼졌던 부분을 나오게 해주고 처짐을 교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분은 이제 그 운동량이 보통 일반적인 평균보다 훨씬 더 운동량이 많은,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운동량이 되게 많은 사람, 특히 운동선수 같은 사람은 근육 및
이중평면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중평면 같은 수술은 약간 근육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정교한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프로 직업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근육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육의 위쪽, 근막 밑 수술 같은 거를 주로 하게 되거든요. 이분도 운동량이 되게 엄청 많으신 분이라 가급적 이제 근막 밑 수술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막 밑 수술로 부족한 부분은 위쪽에서 약간 근육을 쓰는 그런 그 머슬 스플리팅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이 위쪽에만 근육을 약간 덮어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근육 손상을 최소화시켰던 그렇게 해서 C컵을 만들었고요. 측면 사진 보면은 충분히 C컵보다 더 크게 약간 C 플러스 정도가 되었고 위쪽에 납작한 부분을 나오게 해주고 처진 것을 올려드렸던 경우가 되겠고 환자는 수술 후에 되게 만족하였고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이제 다음에 그 수술하신 다음에 방문하셨을 때 결혼식을 올리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되게 축하해드렸던 환자분입니다. 네, 다음 환자분은요. 42세 환자분이셨고요. 처짐 교정을 목적으로 방문하셨던 분이에요. 165에 54, 19.4 BMI였고요. 출산을 3번 하셨죠. 출산 3번 하면 여기 위에 다 꺼지고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모성 희생하는 건데 이제 아기들에게 수유 3번 하면 사실 알맹이가 다 빠진다고 하죠. 껍질만 남아서 이제 처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 처짐이 발생하고 위쪽이 이렇게 납작하게 꺼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 볼륨은 이제 C컵 정도를 유지하고 싶고,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거상술을 추천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셨길래 지금 상태로는 사실 거상술 없이 그냥 보형물만으로 처짐을 교정해도 비교적 자연스러운 처진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처진 형태를 남기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환자분이 거상술이라는 거는요, 유륜 둘레에 이렇게 흉터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거상술이라는 거는 흉터가 남는 수술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처짐은 교정할 수 있지만 흉터를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흉터 없이 약간 처짐이 생기더라도 자연스럽게 좋은 형태가 되면 되겠다라고 환자분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형물만으로 처짐을 교정하려고 했던 환자입니다. 역시 이렇게 만세했을 때 주름이 좀 남죠. 그러면 이거는 거상술을 할 수 있는 환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냥 보형물만 했을 때는 약간의 처짐이 남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네, 분석 결과 폭은 충분하였고요. 좌우의 가슴 크기는 160g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그 새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요. 밑선 차이가 5mm 정도 있었고 갈비뼈 보정을 하니까 좌우의 크기 차이는 크게 없었던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 컴퓨터 3D 시뮬레이션의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처진 가슴 교정이 안 돼요. 컴퓨터는 그 처짐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진 상태에서 크기만 커져요. 그러니까 처진 상태에서 크기가 커지니까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죠. 마치 이중주름이 있는 것처럼 그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기만 봐야 됩니다. 크기를 300g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00g 정도가 가장 본인 크기, 생각하는 크기와 흡사하다. 사실상 처진 가슴이 있을 때는요, 볼륨을 크게 쓰는 게 더 처짐 효과가 더 좋게 나와요. 그래서 300g으로 보형물만 가지고 좀 상당히 많이 처진 환자를 교정했던 경우입니다. 수술 결과는 되게 모양이 예쁘게 나왔고요. 약간의 처짐은 있었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처짐으로 해서 오히려 더 모양이 더 좋았다. 환자분이 되게 만족스러웠다라고 얘기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도 처짐 효과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약 2cm 정도 유두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쪽에 꺼진 부분이 다 교정이 되어서 나왔고요. 옆에서 보시면 나왔죠. 그 다음에 처짐이 교정되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거상술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거상술의 흔적, 흉터가 남게 되는 거죠. 예, 반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이쪽에 꺼진 부분이 많이 있죠. 이것이 이렇게 복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환자분은요, 41세 환자분이시고요. 160에 50, 19의 BMI를 가진 분이고, 이제 출산 경험은 없으신데, 아마 이제 세월과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요요 때문에 여기가 이제 꺼짐이 발생했던 이제 그런 경우고 약간 처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분은요, 아마 직업병이신 것 같아요. 특정 직업을 이제 하시신 분들 중에서 어깨에 아픈 좀 오십견이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40견인데 그 어깨에 통증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 이제 고민이 그거죠. 가슴을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친한 친구분이 이제 C컵으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환자 친구분하고 같은 크기를 갖고 싶은데 내가 그 정도 크기를 갖게 되면 내가 직업병을 갖고 있는데 혹시 무거워서 어깨 통증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하시길래 이제 저희가 이거 크기가 C컵이 넘어가면은 좀 그 무게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아마 딱 맞는 C컵 정도로만 하시면은 크게 무게감이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드렸더니 환자분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조언을 드렸어요. 등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상체 웨이트를 하시면 이 무게를 많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면 아마 어깨 통증에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C컵으로 하기로 했던 환자분입니다. 예, 핸즈업 만세 했을 때 여기 밑주름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보형물만으로 처짐 교정이 가능하다. 여기 꺼진 부분과 처진 부분을 보형물만으로 교정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분석 결과 140g 정도의 양쪽의 가슴을 갖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선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맞췄고, 그리고 양쪽에 늑골 교정했더니 좌우 크기 차이는 크게 없었던 환자입니다. 320g을 가지고 C컵을 만들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0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을 때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크기 욕심 좀 있었는데 이제 어깨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C컵으로 만들고요. 여기 꺼진 부분을 교정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밑선 다른 것도 대칭 맞췄고 모양은 되게 예쁘게 나왔던 이렇게 물방울 형태의 모양으로 쫙 나와서 환자분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깨 통증은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등 근육 운동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어깨 통증을 극복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예, 반측면 사진이고요. 모양이 되게 아름답게 나왔던 환자입니다. 근데 가슴 보형물 선택은 이제 원하는 크기를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의사하고 상담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술 테크닉으로 모양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상 통계 결과가 공개된 이런 제조회사만 신뢰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좀 믿기가 어렵거든요. 3D 체형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는 게 좋고, 크기보다는 형태다. 이제 이것은 이제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죠. 이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신데요. 그 다음에 예, 만두님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수술 후에 어깨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가슴 확대 수술에 앞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원래 가슴이 크신 분들 있잖아요. 가슴 축소 수술 받는 분들이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게 가슴이 앞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 축소 수술에서 하고 그러면 가슴이 쫙 펴지거든요. 이제 보통 그런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크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확대 수술인 경우는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피그말리온하고
효과라는 거 아시죠? 이거 제롬 그림인데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은 그 교육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대를 많이 하는 학생하고 기대를 적게 하는 학생하고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기대를 많이 했던 학생이 더 좋게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 자녀가 더 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되게 좋은 교육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피그말리온이 뭐냐면은요, 피그말리온은 고대 그 그리스 조각가가 그 자기 조각을 한 다음에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너무 조각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에게 이 조각이 그림이 이 조각이 이제 신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프로디테가 사람이 되게 해줬어요. 여기 큐피드도 보이시죠? 사람이 되게 이 간절히 기대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B컵과 D컵 사이에 C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버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가 있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고 해요. 삶이란 순간순간이 계속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져서 어떤 결과가 인과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B컵과 D컵 사이에 C컵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염원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두고 보름달에게도 뭔가 본인의 염원을 빌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렸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아이과 성형외과 심원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